숙제 질문하시죠. 정석 먼저 하시죠. 유제가 숙제였죠. 유제. 없냐? 없을 수 있어요. 유제이기 때문에. 자, 없으면 절대 등급 질문하시죠. 3번. 7번. 몇 번? 13번? 7번이요. 몇 번? 다 나왔죠? 일 번부터 가겠습니다. 종이 들고 하는 거 오랜만인데. 이게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야? 야, 이거 내가 태블릿을 두고 와가지고 풀이가 없어요 지금. 다 풀었는데 집에 두고 왔어. 그래서 오늘 좀 절 수 있거든? 알겠지? 잘 도와주셔야 돼요. 왜? 채연 뭐라 쫑얼거려? 뭐라 했어? 현태야, 하연이 뭐라 했어? 하연이 뭐라 했어? 알았어. 자, 1번. R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X는 R의 부분 집합이다. X에서 R로의 함수 fx는 X 절대값 X 마이너스 2X, gx는 X 플러스 2에 대하여 F랑 G랑 같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가 X의 원소이면 FA는 A 플러스 2이다 라는데 어때요? A가 X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X라는 게 뭐냐면 R,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 부분 집합의 원소이면 F에다가 X는 X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X라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나오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요건 어때요? 요건 어때?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같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f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g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상식적으로 봐봐. 다르게 생겼잖아. 그죠? 얘는 무슨 절대값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얘는 절대값 없이 그냥 x 플러스 1차 함수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역을 x로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만 담아놓은 게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원소 A가 X의 부분집합이면, 즉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같게 만드는 원소인 X의 원소이면 대입했을 때 여기다 대입한 거랑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FA라는 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GX랑 FX랑 X라는 집합에 대해서 같기 때문에 여기다 A 넣은 거랑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공집합이 아닌 x는 7개냐? 공집합이 아닌 x는 7개냐?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 fx랑 gx를 같게 만드는 원소를 알아야 돼요. 알겠어? fx랑 gx를 같게 만드는 원소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 그려봐. 자, fx라는 함수에 어쨌든 절대값이 껴있잖아. 그지? 절대값 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영준아? 절대값을 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범위를 어떻게 나눠? 기준이 뭐야? 절대값 들어있으면 항상 기준이 뭐예요? 항상 0이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기준이라고 한 7번째 말하는 것 같아, 현태. 그때마다 네가 0 맨날 이 지랄을 해. 너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지 않아? 그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x는 0이 기준이 맞긴 하죠. 그죠? 근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 범위는 언제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범위는 언제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얘 어떻게 돼, 영준아?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fx는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벗기시면 되죠.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x는 0에서 함수가 갈렸죠. 그죠? 즉 기준이 어디냐면 y축입니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의 함수는 얘를 사용하시면 되고 오른쪽의 함수는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얘는 전체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절편이 마이너스 x로 묶으시면 x 플러스 2니까 x절편이 0이랑 마이너스 2라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맞아? 근데 이 함수를 어디서만 사용할 거냐면 y축 왼쪽에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안 그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전체적으로 그리면 x절편이 0이랑 2기 때문에 이쯤에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아니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얘는 x가 0보다 클 때만 즉 y축 오른쪽에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어디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진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겼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맞고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gx도 여기에 겹쳐서 좀 그려봐야 되는데 x 플러스 2는 어디다 그리시면 되냐면 이쯤이
y절편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2도 지나겠죠?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맞겠죠? 이해돼? 그러면 교점이 총 몇 개야? 3개죠? 1개, 2개, 3개. 여기서 하나 또 만나지, 그치? 이렇게 연장을 조금 더 시키시면요, 그죠? 그러면 x의 원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 3개예요, 그죠? 근데 꼭 3개 다 들어올 필요가 있어? 없죠. 뭐 어떻게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오셔야 돼? 부분집합의 개념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얘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얘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돼요, 그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개, 총 몇 개? 8개인데 공집합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7개 맞는 얘기죠? 니은도 맞다. 되셨나요? 다음, x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x의 원소를 좀 알아보셔야 될 텐데, 잘 봐. 얘는 음수잖아, 그지? 맞아? 얘는 음수야. 얘도 음수야. 근데 얘는 양수야. 그러면 x의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얘랑 얘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지. 맞아요? 얘가 들어와 있으면 되고 얘가 들어와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더했을 때 제일 작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는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2예요. 바로 보이시죠?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x값이. 그러면 2개 더하면 최소값 마이너스 3 맞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나오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야, 원래 필라테스가 이 시간에도 있었어? 자, 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하여 함수 h를 4분의 1 fx 더하기 4분의 3 gx라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자, 기억. fx랑 gx의 그래프가 만나면 hx의 그래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규빈아. 맞아, 틀려. fx랑 gx의 그래프가 만나면, 즉 교점이 있으면 그 두 개의 함수를 더한 hx는 fx와 gx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fa랑 ga랑 같아야 교점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fa랑 ga랑 같아야 교점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hx는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뭘 물어보는 거냐면 h라는 함수에도 a를 집어 넣었을 때 괜찮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ha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fa 더하기 4분의 3 ga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a가 교점이기 때문에 f에 대입했을 때랑 g에 대입했을 때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 식에서 fa 대신에 ga를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그냥 ga가 나올 거고요. 그죠? 만약에 ga 대신에 fa를 집어넣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fa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찾아냈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연아 어떻게 알아? 뭐라고? 그렇죠. 애초에 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했을 때 HA는 GA, HA는 FA라는 거니까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점인데 얘도 지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다음에 니은 fx랑 gx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hx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원점 대칭인 함수 무슨 함수라 부른다 그랬어? 원점 대칭인 함수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원점 대칭인 함수 이름이 있었어.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규빈아 무슨 함수야? 슬슬 게임 중독에 걸렸나 보네 우리 규빈이는. 매일 아침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축구 져가지고 기분이 에휴, 네가 못하니까 지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없으면 이겨. 축구이 아니라 실수. 원점 대칭인 함수 이름이 뭐예요? 현태야 뭐야? 뭐야 현태야? 원점 대칭인 함수 이름이 뭐예요? 경민아 뭐냐? 기함수죠? 현태야 그 3일 전에 배웠는데 까먹으면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fx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시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gx가 원점 대칭 기함수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가 성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즉 hx도 원점 대칭이려면 hx랑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됐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 볼게요. 자, 지금 hx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4분의 1 gx 더하기 4분의 3 gx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fx랑 gx는 둘 다 기함수기 때문에 얘를 만족을 시키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 대신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똑같아. 맞아? gx 대신에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똑같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걸 적용해 보시면 hx라는 건 마이너스 4분의 1 f 마이너스 x라는 얘기고요. gx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 g 마이너스 x라고 써도 무방하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hx예요. 그 다음에는 뭐랑 같은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랑 같은지를 따져보셔야 된다고. 그지? 이거 어떻게 바뀌는 거야? hx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 g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3 g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x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hx랑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랑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디귿 fx랑 gx가 1대1 대응일 때 두 개를 더한 h도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어쩔까? 어때? 1대1 대응 함수 두 개를 더하면 1대1 대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1 대응 함수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함수도 1대1 대응일 것인가?
어때요? 현태 어때? 왜? 하나가 딴데 쓰고 다른 게 땅에 쓰는 문제구나. 에? 겹칠 수 있어. 에? 어때요, 여러분들? 아우. F랑 G가 1대1 대응이면 H도 1대1 대응이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 푸는데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걸 두고 고민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런 함수를 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더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둘 다 1대1 대응이니까 더한 것도 1대1 대응이겠지 라고 하고 푸는 것과 애초에 거기서부터 고민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풀이 시간 자체가 너무 다르죠. 어떨 것 같아요? 1대1 대응하면서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1대1 대응인가? 어때? 아니에요. 안 되지. 야,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뭐야? 1대1 함수이면서 즉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서로 다른 것들이 1대1로 맞춰지면서 대응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니 이거 그냥 fx랑 gx만 놔둬도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 함수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둘이 더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라는 원소를 대입을 했을 때와 그리고 b라는 원소를 대입을 했을 때 달라야 돼. 그지? 적어도 1대1 함수이려면 다른 x값을 넣으면 다른 y값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1대1 함수란 말이야. 근데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서로 다른 함수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다가 4분의 1도 해놨고 4분의 3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더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 이해되셨어? 3번? 네. 자, 그러면 5번 갑니다. 영준아, 턱 좀 괴지 말고. 응? 갈수록 형이랑 똑같아지냐고. 니네 형도 그 자세로 수업 들었다니까? 자, 5번 집합 A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대응 A에서 A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F1은 6으로 가야 돼요. 그죠? 나 조건을 보시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k, f라는 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은 k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또 그림 그리는 거죠. a에서 1, 2, 3, 4, 5, 6에서 a로의 함수입니다. 1, 2, 3, 4, 5, 6. 결정된 건 누구냐면 F1은 6으로 간대. 요거는 결정이 났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연아! 졸면 안 되지? 자, F1은 6으로 간다는 거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나 K가 2 이상이면 즉 2 이상인 숫자 2, 3, 4, 5, 6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온 값은 대입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F에다가 2를 대입을 했으면 F2 값으로는 누구누구가 나올 수 있냐면 1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부터 가보면 좋을 것 같아? 2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K에다가 2를 넣었어. F에다가 2를 넣었어요. 그죠? F라는 함수에 2를 넣었으면 몇 군데로 갈 수 있어? 두 군데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가 2로 갔어. 그러면 이제 2는 끝났어. 1대1 함수니까. 그지? 그러면 3이라는 애가 이제 갈 거야. 그지? 어디로 갈 수 있어? 두 개로 갈 수 있어? 1 또는 3으로 갈 수 있죠. 그죠? 1대1 함수니까 2로는 절대 못 가. 맞아.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화살을 맞은 2로는 못 가고요. 1 또는 3으로 갈 수 있어. 그럼 뭐 3이 1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4는 어디로 갈 수 있어? 3, 4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4는 이번에는 4로 갔어. 5는 어디로 갈 수 있어? 3, 5.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죠? 5는 뭐 3으로 갔어. 6은 어디로 갈 수 있어? 5. 하나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어. 그죠? 3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두 가지. 4는 두 가지. 5도 두 가지. 6은 남는 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둘이니까 총 몇 개? 16개 하시면 정답이죠. 남아서 숙제해, 영준아. 나도 학원 가야 돼. 무슨 학원 가야 돼? 근데 너 이따가 정규 수업도 있잖아. 국어학원은 원래 있는 수업이야? 원래 있는 거야? 정규 수업이야? 맞아요. 또 벌 받는 거네?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벌 받는 거 아니야? 클리닉인데 왜 빠지면 안 돼? 빠지지 말래? 숙제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숙제는 안 하잖아. 클리닉도 빠지면 안 된다 해도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어때? 국어 선생님 무서워? 무서워? 내가 더 무섭게 해줄게. 어때? 어때? 어때, 영준아? 별로야? 왜? 왜 별로야?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은 무서우니까 클리닉을 필참해야 되고 수학 선생님은 만만하니까 숙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자, 7번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7개의 원소가 있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1개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A, B를 정하시고요. A에서 B로의 1대1 대응 F를 생각을 할 때 F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떡할까, 규빈아? 하나씩 해봐? 하나씩 해봐? 그럼 정답이 나와? 근데 왜 하나씩 해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서 먼저 봐야 되냐면 A에서 B로 1대1 대응이잖아. 그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의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까다로운 함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조금 많아. X가 전부 다 화살을 한 발씩 쏴야 되고요. Y에 있는 애들이 공평하게 한 발씩 다 맞아야 되는데 화살 안 맞는 Y가 있으면 안 돼. 그지? 이해돼? 그러면 X에서 날라오는 화살의 개수랑 Y에서 화살 맞을 애들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하나 가져가셔야 되냐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B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죠? 일단 이것부터 가져가셔야 돼. 그러면 그 와중에 둘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며. 그지?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씩 있어야 돼? 4개씩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만약에 교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 B에는 누가 있어야 돼? A에는 일단 1이 있어야겠지. 그치? B라는 집합에도 일단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A에는 누가 있고 B에는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여기서 1을 제외하고 6개 중에서 3개가 A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왜?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럼 나눠?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뭘 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원소 6개 중에 A에 들어올 애 3개를 골라내면 돼. 그지? 그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6시 3이죠. 순서가 아예 상관없잖아. 그지? 2, 3, 4 들어오던지 4, 3이 들어오던지 똑같은 거니까 순서 상관없이 3개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B에 들어올 원소는 고를 필요가 없어. 왜? 알아서 3개가 남아있으니까 그냥 B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2개의 교집합의 원소가 1일 때 경우의 수가 6시 3이야. 그지? 근데 교집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원소는 총 몇 개야? 7개잖아. 그죠? 그러면 교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 원소 7개. 그 들어온 원소 하나당 생기는 경우의 수 6시 3까지 하시면 집합 A랑 집합 B의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는 거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으로 더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1대1 대응함수인 F의 개수를 구하라며. 그지? 1대1 대응함수는 어떻게 구해? 개수? n팩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A랑 B의 원소가 몇 개씩 있다고? 4개씩 있으니까 여기다가 4팩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됐어, 영준아? 국어 재밌어? 국어학원 다니면 뭐 배워? 문법 문화? 그런 거 어떻게 알려줘? 근데 다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국어가 전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막 맨날 뭐 다음 시에 정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맨날 이런 문제밖에 없잖아. 아니야? 왜 정답 안 나와? 나와? 나올걸 아마? 이거 맞을걸? 계산기 쓰게?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었구나. 9번이구나.
야, 풀다가 틀린 거 있으면 말해줘야 돼. 나 이거 정답이 없어 지금. 자, 9번. 함수 f와 1차 함수 g에 대하여. 자, f서클 gx를 했더니 gx 제곱 플러스 4가 됐고요. 다음에 g서클 fx를 했더니 4 곱하기 gx 제곱 플러스 1이 됐습니다. 그죠? 됐냐 여기까지? 자, 하나씩 본다. gx는 일단 1차 함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를 보시면 f서클 gx를 했더니 gx의 제곱 더하기 4래. 그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f의 x 자리에다가 gx를 통째로 집어 넣은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f의 x 자리에다가 gx를 통째로 집어 넣었더니 얘가 나왔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4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뭔 말인지 알겠어? 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g서클 f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g의 x 자리에다가 fx를 통째로 집어넣은 형태일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우리가 gx는 ax 플러스 b로 잡았고 fx는 구해놨어.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a에 x제곱 플러스 4 더하기 b가 됩니다. 이해되시나? 이해돼? 하연아 죽을 것 같아? 얘가 돼요? 이해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해놓은 거 가지고 실제로 한 거고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문제에서 알려준 이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똑같은 거잖아. 이거나 이거나.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4 곱하기 gx ax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 위에 줄 전개하시면 ax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죠? 밑에 줄 전개하시면 뭐야? 4a 제곱 x 플러스 8abx 플러스 4b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죠? 둘이 똑같아야 돼. 맞아?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누구야? x 제곱의 개수인 a랑 아이고 제곱이 빠졌다. x 제곱의 개수인 a랑 4a 제곱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4a 제곱이랑 a랑 똑같아야 되니까 빼시면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는 0이 아닐 거니까 얼마 해야 돼? 4분의 1이시면 되죠. 됐어? 그러면 a 4분의 1이라고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1을 집어 넣는데 얘는 지금 x의 1차항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b는 얼마란 얘기야? 0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돼? a랑 b를 전부 다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gx를 전부 다 구했죠? 4분의 1x다. 듣고 있는 거지? 피곤해? 표정이 왜 그래? 숙제는 왜 안 했어? 하다가 잤어?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다가 자?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자? 아니, 그러니까 놀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책상에 엎어져서 잤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다가 졸리네. 그만하고 자야겠다 하고 자는 거잖아. 풀다가 자는 게 아니라 풀다 하기 싫어서 침대 가서 잤어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 국어학원 다니는데 왜 정확히 말 안 해? 어때? 정확하지? 그러니까 풀다가 잤어요가 말이 안 된다니까? 안 졸린 건 아니지. 졸린데 계속 풀 수는 있잖아. 그지? 하지만 쥐지치고 그냥 침대 가버리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다음부터는 정확히 말해줘. 알겠지? 근데 졸다가가 아니지. 풀다가 졸려서 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나 맨날 새벽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는데. 자, 11번. 함수 fx는 x가 0 이상일 때 3x-6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고 gx는 x제곱 플러스 k에 대하여 방정식 fgx는 9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구할까? 일단 합성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합성이 된 함수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 합성이 된 함수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냐면 gx의 치역이 fx로 건너가서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x에다 어떤 값을 대입을 했어.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다시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죠? g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했는데 결과로 음수가 나왔어. 그럼 그 음수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gx가 0 이상이 될 때는 x가 몇부터 몇까지야? 이걸 우리가 결국에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왜? 0 이상이면 gx의 함수값이 0 이상이면 여기다 넣을 거고 0보다 작으면 여기다 넣을 거니까. 맞아? 그러면 얘가 0 이상일 때는 언제야? gx가 뭐니? x제곱 플러스 k잖아. 그지? 이걸 해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크 쓴 거지? 이거 해 구하시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x제곱 플러스 k가 0 이상일 때 x값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어떻게 생겨요? 현태야, 어떻게 생기냐? 풀마 루트 마이너스 4k? 뭐? 마이너스 4k?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구나. 뭔가 이상한데? 보시면 잘 봐. k 값을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k, gx는 x제곱 플러스 k잖아. 그지? 얘는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k가 양수면 x축이랑 안 만날 거고요. 그죠? k가 음수면 x축 밑으로 뚝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때는 해가 뭐야? 모든 실수야. 그지? 모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때는 해가 좀 갈리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러니까 k가 만약에 양수면 이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gx의 결과값으로 무조건 양수가 튀어나와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잘라서 이때가 양수고 이때가 양수인 거니까 요 부분일 때만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x축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야?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좋겠어요?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어쩔 거야?
규빈아, 문제 생각해야지. 카메라 보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야.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X제곱 플러스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범위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 넣고 음수면 여기다 넣고, 뭐 어쩔 거냐고. 너무 복잡하다 이 말이지. 어떻게 할 거야? 시작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문제를 쉽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K가 양수여서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있는 이런 형태일 때는 해가 모든 실수잖아. 그지? 이해돼? 해가 모든 실수야. 그니까 그냥 얘도 되고 얘도 돼. 그러니까 얘에다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만약에 gx가 x제곱 플러스 k야. k가 양수야.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을 해서 양수면 그 함수값을 여기다 넣을 거고 음수면 함수값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지?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있는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그림 자체가 x축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양수가 튀어나와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나는 이 상태일 때 k가 양수일 때는 뭐만 따라갈 거냐면 얘만 따라갈 거야.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어쨌든 gx를 갖다가 fx의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3에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야. 그지?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지?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길 거라고? 맞아?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길 거야. 근데 만약에 k가 음수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잖아. 그지? 왜? k가 음수면 2차 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음수인 거고 이때는 양수인 거니까 골치가 아파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돼?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가 되시면 되죠. k가 음수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k는 양수예요. 이해되시나?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k가 되시면 돼. 여기까지 맞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k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또는 k가 루트 마이너스 k보다 크다면 즉 2범이거나 2범이라면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에 이렇게 되시면 되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k값의 범위가 요 사이야. 즉 k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보다 크다.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k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함수값이 음수가 튀어나올 거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이 되시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k가 음수일 때 요 범위를 나눠서 이걸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생길 거냐면 함수가 어디서 나눠져 있냐면 k가 음수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일 때랑 루트 마이너스 k일 때로 나눠져 있잖아. 그지? 이때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일 때 이때가 루트 마이너스 k일 때로 나눠져 있고요. 그죠? 이해돼? 이쪽이랑 이쪽은 얘를 그릴 거지. 아래로 볼록을 그릴 거야. 근데 잘렸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 이 사이에는 위로 볼록을 그릴 거야.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러면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k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9가 f에다가 gx를 합성한 게
9가 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돼?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잘 봐. 9라는 건 가로직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y는 9. 이렇게. 결국에 y는 fgx라는 합성함수랑 y는 9랑 이렇게 합성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연립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를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y는 9 이렇게 그어놓으면 2개야. 그지? 이해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3개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3개 될 수 있어? 어떻게 되면? 여기에 접하면 3개 될 수 있어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 좌표 어딘데? 이 녀석의 꼭지점이잖아. 그지? 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시냐면 전개해 보시면 0, 마이너스 3k 플러스 6입니다. 그죠? 이해돼? 근데 이 꼭지점이랑 얘랑 접했다라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9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k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k값 구해낸 거네? 마이너스 1이라고? 그지? 틀린 것도 없죠. 왜? k가 음수일 때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k가 음수로 나왔어. 다행인 거지. 그지? 됐냐?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 세실근을 가질 때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야 돼요. 어딜 구해야 되냐면 여기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어떻게 구하시면 돼? 얘랑 k에 마이너스 1 넣고 얘는 9다라는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여기 k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전개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9고요. 얘가 9다 라고 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누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시면 돼요. 됐어? 됐어? 그러면 근이 총 몇 개냐면 3개.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 하나는 여기 0. 하나는 루트 6. 문제에서 정답으로 쓰라는 게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6 더하기 0 더하기 6 해서 12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지운다. 쉬었다 하시죠.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십삼 번부터 이어서 하면 되죠?
자, 13번. 함수 fx는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2보다 크면 x-5,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3입니다. 그런데 gx도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범위가 달라요. x가 4보다 크면 4,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x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범위면 그냥 x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답니다. 그때 방정식 g서클 fx는 마이너스 gx의 해를 구하랍니다. 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합성함수인데 각각의 함수들이 세 갈래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하는데 매우 까다롭고, 그 다음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x가 2에서 갈려져 있잖아, 그지? 여기다 2 넣으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이해돼? 그럼 여기다가 2 넣으면 똑같은 거 나올 거고, 그지? 이어져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얼마냐면 3이야, 그지? 그러면 이게 왜 힘드냐면 결국에 fx를 통째로 gx에 넣는, 즉 함수값을 갖다가 gx의 x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얘 함수값이 어디서 갈리냐면 마이너스 3에서 한번 갈리고 3에서 한번 갈려요, 그죠? 그러면 얘도 기준을 그걸로 잡아주면 좋은데 4로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할 거면 많이 쪼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려? 너무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리냐고. 현태야, 어떻게 그리냐고. 뭐? 어쨌거나 그림을 그리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맞는데 그림 그려요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게 좀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야 될 거 아니야, 현태야, 그지? 내가 챗 GPT도 아니고 그림 그려줘 하면 그림 그려주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범위에서 치역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시기 편합니다. 안 헷갈려요, 그게. 잘 보세요. x-5에서 x가 2보다 크면 치역은 어떻게 잡혀? y의 범위는 어떻게 잡혀요? 대충 해보면 될 거 아니야. x-5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2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함수값 구했을 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죠.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y 값은 어떻게 잡히시면 돼? 마이너스 3보다 크다로 잡히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아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서 튀어나오고요, 그죠? 얘는 그냥 3이지 뭐, 그죠? 이거 상수함수예요. 3이라고 그냥 3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치역에서 얘네를 갖다가 다시 gx에다가 넣을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넣어? 얘는 언제냐면 x가 4보다 큰 수가 나오면 4를 집어넣으면 된대. 이해돼? 언제야? 이 중에 있어? 이 중에 있나요? 없어요, 그죠? 등장 안 한다라는 얘기. 얘는 이것 중에 여기랑 겹치는 게 있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이 범위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얘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얘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 이해돼? 그럼 대충 다 이걸로 그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는? 여기 중에 있어? 또 보시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자,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함수가 어디서 갈렸냐면 2랑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갈렸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갈렸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3이야. 그지? 즉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여기가 3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죠? 즉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뚝 떨어지시면 돼. 되셨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이해돼?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다시 기울기 1자리인 함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가 5가 되시면 되겠죠. 요게 fx예요. 자, 다음에 gx도 그려볼 건데 자, 얘는 어디서 함수가 나뉘었냐면 마이너스 4랑 4에서 함수가 나뉘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야. 즉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는 x니까 4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될 거고요. 그죠? 4보다 클 때도 그냥 4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요게 gx. 됐어?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잘 봐. 어쨌든 어떻게 합치는 거냐면 합성함수니까 x의 범위는 fx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최종적인 모양은 gx의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fx의 정의역과 gx의 공역을 잇는 작업을 하는 게 합성함수잖아. 그지? 그러면 x의 범위는 얘를 기준으로 따지면서 최종적인 함수의 모양은 gx로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잘 보세요. 맛있어, 현태야? 자, 잘 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까지 됐을 때 계속 3이잖아. 그지? 이 함수값이 3이면 셋 중에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다 넣을 거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값이 계속 그냥 3이야. 3. 그지? 그러면 그 3인 함수값을 여기다가 계속 넣으면 일단 마이너스 1까지 3이 계속 등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니? 이해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fx의 함수값이 3이니까 3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여기 그냥 3이 마이너스 1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3이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3부터 마이너스 3은 어디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 x라는 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넣어봤자 똑같은 게 그대로 나오죠? 이해돼? x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는 어떻게 그리시면 돼? 응?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다시 한번 갈게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따라서 y 값이 3에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y 값이 3부터 마이너스 3까지라는 건 gx에서 찾아봤을 때 얘가 되겠지. 그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3부터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잘 정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봐.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따라서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져. 이 치역을 갖다가 gx의 정의역에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누굴 따라서 그리시면 되는 거야? 누굴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누굴 따라서 그래야 돼? 더. 변태야, 누구 따라서 그래야 돼? 누구? 아까도 말했듯이 얘를 여기다가 합성을 하는 거야. 그지? 맞아? gx의 x 자리에다가 fx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못 그렸니?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fx가 2보다 크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지? 이해돼? 마이너스 3 이상인 값들이 계속 나와? 그러면 이 중에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fx는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계속 나와요. x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3 이상인 값들이 계속 나와. 그러면 그거를 정의역 삼아서 gx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누구냐고? 두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y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을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까지는 얘를 이용하시면 되고 4보다 커지는 순간에는 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거야? 2부터 쭉 x를 따라서 가다가 언제까지? 4가 나왔을 때까지. 그죠? 4가 나오면 그림을 못 그리네. 4가 나오시면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여기가 4, 여기가 4. 되셨나요? 이렇게? 됐어? 네,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기시면 되고 얘가 뭐냐면 G서클 F의 X예요. 됐어? 이렇게 그리시면 맞고요. 얘가 마이너스 GX랑 같은 부분, 즉 교점을 찾으시면 되잖아. 그지? GX는 이미 이렇게 그려놨는데 마이너스 GX라는 건 뭐냐면 얘를 갖다가 대칭을 시킨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다 먼저 그려놓고 출발하시면 편하겠지. 그치? 이렇게 왔다가 원점 이렇게 지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기준을 어디로 삼으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4랑 4로 삼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4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간다. 4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교점이 어디 생기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시면 돼요. 그죠? 맞아? 됐어? 그러면 찾으시면 될 거 아니야. 이 점은 함수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이 직선은 어떤 함수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마이너스 x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x인데 마이너스 gx니까 쟤는 마이너스 x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y가 무조건 3짜리잖아. 그럼 이 좌표가 마이너스 3,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해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 교점.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x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즉 얘랑 얘가 만날 때 x는 얼마냐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잡히는 해는 x는 1이다. 그죠? 다음에 그럼 이 점은 여전히 마이너스 x랑의 교점이고 얘는 누구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얘는 누구예요? 누구였어? x-5죠? 그러니까 이 점을 찾고 싶으면 x-5랑 마이너스 x의 교점, 즉 x는 2분의 5가 나오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정답으로 구하라는 게 뭐냐? 해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죠? 해. 그지? 그러면 해 3개 다 구했네? 해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2분의 5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그림을 왜 그렸냐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랑 만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 그림 없이는 누구랑 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꼼꼼하게 필기 하세요. 천천히. 안 해도 돼, 영준아? 이따 풀 거야? 그럼 풀고 다시 학원에 와서 영상 듣자. 알겠지? 짜증나? 왜? 선 하나 그리고 눈 비비고 머리 만지고 선 하나 그리고 눈 비비고 머리 만지고 선 하나 그리고 눈 비비고 머리 만지고 제 1분 동안 선 2개 그었어. 말이 되냐? 왜? 숙제 안 하네. 또 누구야? 이서연 숙제 왜 안 해? 다 했는데 못 보냈어? 왜? 보내지 말라 그랬어 누가? 너 근데 어차피 어머니 잘 때 다시 세배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구나. 자, 지우겠습니다. 영주이는 영상 보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17번입니다. 자, 17번 함수 fx는 절대값 x-1에 대하여 n이 자연수일 때 fn제곱이 뭐냐면 합성을 n제곱 한 거죠. 그죠? 합성을 n번 한 거를 n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뭐냐면 합성을 5번 한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이잖아. 어렵잖아. 어떻게 해? 몇 번 해볼까요? 그냥 fx를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x-1은 기울기가 1이면서 1이랑 마이너스 1을 지나요.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그지? 근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음수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그죠? 그러면 x축 밑에 있는 부분 버리는 게 아니라 부호가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얘를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올리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됐어? x는 1을 기준으로 v자로 꺾여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f 합성한 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자,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릴 수 있으니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 거 같아? 함수를 그릴 때마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포인트를 어떤 걸로 잡고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1? 어디 마이너스 1?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왜? 뭐? 절대값이 중점이야? 절대값의 중점은 뭐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값 x-1이 1이 될 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돼? 왜냐하면 절대값 x-1의 값이 1이 되면 전체적으로 0이 되잖아. 그지? 그게 어디냐면 여기죠? 이해돼? 절대값 x-1이 1이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쩌겠다라는 거냐면 똑같아. 절대값을 풀어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절대값을 볼 거냐면 가장 겉에 있는 절대값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야. 절대값 어떻게 푼다 그랬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잡겠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냐면 가장 겉에 있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절대값 x-1이 1보다 작을 때랑 절대값 x-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맨날 했던 x에 대해서 범위 나눈 것 중에서 얘를 통째로 x로 보고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쉬워요.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값 x-1이 1보다 작으면 얘 뭐 돼? 마이너스 붙여서 푸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 x-1 플러스 1이 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얘는 전체적으로 계산하시면 양수니까 그냥 푸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근데 이 절대값 x-1이 1이 될 때는 x가 언제라고? 0일 때라고. 0일 때. 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도 0일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잘 보세요. 잘 봐. 절대값 x-1이 1보다 작아. 즉,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요. 이해돼? 절대값 x-1이 1보다 작아? 여기가 1이잖아? 여기지.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 부분일 때는 뭘 따라간다라는 거냐면 이걸 따라간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어? 무슨 얘기일까? 뭔 소리일까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거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운 함수 문제 절대 못 풉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리야? 가장 큰 절대값만 절대값으로 보고 얘를 x로 취급한 다음에 절대값 x-1이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눴더니 이거고 이거야. 그지? 맞아? 뭐냐고. 언제라 그랬어? 절대값 x-1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만큼이라 그랬지. 그지? 즉 어디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지? 이해돼? 여기 x값 얼마? 0. 여기 x값 얼마? 2. 즉 무슨 얘기야? 이거는 실제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2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x가 0부터 2 사이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무슨 형태냐면 절대값 x-1이 대칭이동,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해돼?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뭐뭐 했어? 앞에 있는 개수로 묶으신 다음에 뭐부터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대칭이동 먼저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그죠? 대칭이동 무슨 대칭이동 한 거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x에만 마이너스 달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즉 y에 마이너스가 달린 거니까 무슨 대칭 이동했어? x축 대칭 이동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 마이너스 1 붙었잖아.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야, 현태야. 이만큼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야. 한 칸 올렸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이해돼? 왜? 괄호로 묶었잖아. 그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1로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 평행이동은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저렇게 생긴 V자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하고 y축으로 한 칸 올려. 그럼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 이렇게. 여기는 2. 여기는 1.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얘는 범위가 어디에 있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건드릴 게 없네? 그지? 얘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절대값 x-1을 갖다가 한 칸 밑으로 내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해되시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항상 내리는 그리고 절대값 주는 그렇지. 이해돼? 이해돼? 이 그림 자체가 이제야 보이는 거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 y는 절대값 x-1이 있었어. 그지? 근데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을 했네. 뭐 한 거야? y축 방향으로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절대값을 씌운 거지.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야?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서 올렸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볼 수 있을 건데 잘 봐.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려서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 그럼 어떻게 생길 거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얼마? 3.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이해되시나?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그지? 네 번째는 어떻게 생겼겠어? 네 번째는 어떻게 생겼겠어? 한 칸 내려와서 다시 접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갈 거야. 얘를 밑으로 다시 한 칸 내려서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서 올려. 그럼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이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이거 넓이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얼마? 2. 높이 얼마? 1이니까 삼각형 하나당 넓이가 1이니까 1, 1, 1, 1. 4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 4야? 4 맞아? 특강이 2번밖에 안 남았어요. 반편성 나왔다 했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도 안 나왔어? 다음 주 금요일? 되게 빡빡하게 준다. 고등학생들은 벌써 나왔던데. 나왔니? 나왔어? 다 쓰셨죠?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유리함수. 정규 수업 시간에 유리함수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그지? 여러분들이야 뭐 잘하고 계시니까.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본적인, 원리적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유리함수에서 챙겨야 할 부분만 잘 챙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y는 유리식의 형태로 생긴 게 유리함수입니다. 그죠? 오케이? 오늘 정확히 딱 함수만 할 거야. 유리식도 안 할 거야. 알겠지? y는 유리식의 형태로 생긴 게 유리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리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포인트는 분모가 다항식이어야 유리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형태만 볼 거냐면 분모도 1차식이고 분자도 1차식인 형태까지만 다뤄. 알겠어?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됐냐 여기까지? 네, 유리함수는 딱 여기까지만 다룰 건데 그러면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의 형태라고 생각 뭐가 있니 여기? 자, 요렇게 생긴 게 유리함수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형태는 뭐냐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형? 기본형. 일반형이라 했죠? 그러면 역시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반형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고치어야 돼. 왜?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이해돼? 결국에 일반형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일반형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어떻게 고치느냐? 영준은 어떻게 고쳐? 어떻게 나눠? 뭘로 나눠? 그죠?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시면 돼요. 그죠? 분자 나누기 분모, 즉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여러분들 다들 할 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지? 그러면 이때 표준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분모는 건드리지 않아. 그지? 변하는 게 없어요. 분자에 와야 되는 게 누구야? 몫이랑 나머지 중에 분자에 누가 와야 돼? 나머지가 오셔야 돼. 뒤에다가 몫이 따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나?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 보시면 x-p분의 k 플러스 q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어? 분모도 얘는 a가 생겼었잖아. 그지? a가 있잖아. 근데 얘는 a가 없네?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 묶어가지고 분자에 올려버리시면 돼요. 알겠어? 만약에 x 앞에 개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묶어서 분자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시면 돼.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어. 묶어. 분자에다 던지고 싶은 거야. 그지? 어떻게 던질 거야? 식의 값만 변함이 없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없지? 편안해졌다.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자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누구 뽑아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점근선. 그지? x 점근선 누구? x는 얼마? b. y 점근선은 y는 얼마? q. 그러면 점근선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점근선이 뭐라 그랬어? 그렇죠? 의미 자체는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다. 만진? 그걸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점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결국 절대 만나지는 않는 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유리함수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대수에서 어디서 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지수함수의 y점근선, 로그함수의 x점근선 나오고
2단원 가시면 삼각함수의 탄젠트 함수 하실 때 점근선 한번 나오고요. 아시겠나요? 요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미적분 선택하시면 뭐 자연상수 곡선 같은 거 그릴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가 점근선을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뭘 보셔야 되냐면 K가 양수인지 혹은 K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분자가 양수라면 특징이 뭐야? 13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지. 그지? 왜냐면 걸쳐서 그려지면 뭐라 할 거야? K가 양수면 어디 그려지세요? 오른쪽 위 우상이랑 왼쪽 아래 좌하에 그려지고요. K가 음수라면 반대죠? 왼쪽 위 좌상 오른쪽 아래 우하에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의 절대값 분자에 있는 상수의 절대값에 따라서는 뭐가 변해? 얘가 클수록 함수가 뚱뚱해? 날씬해? 함수가 점점 더 벌어져 있어? 아니면 조금 더 모아져 있어? 벌어져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 뭐라 그런다 그랬어? 함수끼리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K가 크면 클수록 원래는 이 정도로 생겼던 유리함수가 K가 클수록 더 벌어진다고. 그지? 그러면 함수끼리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점을 어디로 잡는다 그랬어? 원점이라기보다 원점이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뭘 먼저 그려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라 점근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느냐? 점선으로 X점근선, X는 P다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Y점근선, Y는 Q다를 먼저 그린 다음에 K가 양수라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점근선이랑 절대 닿지 않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가 언제? K가 양수일 때.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절대 닿지 않게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완성인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가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에서 뽑아내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알겠지? 문제를 보자마자 습득해야 되는 정보들. 알겠어? 필기하세요. 뭐가 있냐고 영준아 여기에 뭐 있는데 여기 유령 있니? 왜 자꾸 거길 보냐고. 뭐 있냐고. 아이고. 자, 다음에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대칭일 수 있냐면 점대칭.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요? 그렇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점근선은 X는 P, Y점근선은 Q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P, Q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겠죠. 아시겠나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선대칭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선? 아. 어떤 선에 대해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y는 x-p 플러스 q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p 플러스 q라는 직선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접었을 때 같아요. 알겠어? 요게 이차 함수의 대칭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모든 함수에서 역함수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유리함수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하셔도 그대로 유리함수가 나와요. 오케이? 그게 조금 문제 풀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해볼게요. 잘 봐. 어쨌든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형에서 출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 여러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잘 보세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모에 x가 있는 건 좋지 않으니까 양변의 분모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죠. 그죠? 이해돼? 그 다음에 x만 남겨야 되니까 cx를 좌변으로 by를 우변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좌변을 x로 묶으면 ay 마이너스 cx는 우변은 뭐 건드릴 게 없어.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 벌써 x 하나로 묶였으니까 양변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x는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가 완료됐으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완성이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되냐? ax-c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됩니다. 그죠? 이해돼? 야, 원래 거에서 뭐뭐 바뀌었어? 원래 거에서 원래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인데 ax 마이너스 c? 아이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d로 바뀌었죠? 바뀐 거 뭐야? b랑 c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꿨습니다. 그죠?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유리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힘들게 구할 필요 없이 일반형으로 고친 다음에 b랑 c랑 자리 바꾸고 부호만 바꿔주시면 완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어? 아시겠어? 네,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영준아, 알겠어? y는 높아지니까 이동할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오른쪽에 있는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하니까 x가 1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는 점점점 높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x가 연달아 작은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이쪽으로 가요. 방향이 항상 오른쪽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준을 가진 딱 축이 뭐야? 얘를 기준으로
증가하거나 감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를 조금만 이용해보면 x가 2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가 x는 2가 뜻이죠. 얘를 x를 주고 2만 분분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뜻이죠. x는 2를 기준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배워요. 이게 보다 x는 2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축이다. 좌우의 기준이에요. 생각 가능하십니까? 제가 지금 내가 뭘 설명한 거냐면 여기 3거라고 써져 있죠. 동그라미 4번부터 a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고 a가 0보다 크다면 여기 아래로 보일 때 x가 0보다 작은 항목은 x가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래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예요. A가 0보다 작을 때 세 번째 문제는 A가 0보다 작으면 다 썼냐? 뭐 문제풀이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저번 시간쯤에 했기 때문에 당신들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잘하시니까 숙제로만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 체크하세요. 불러드릴 테니까. 244쪽이에요. 244쪽. 자, 12-3번. (12-6번) 12-10번 12번 13번 14번 16번 17번 까지가 정석 숙제입니다. 나머지 숙제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따 정규 때 늦지 않게 여기로 오세요. 아시겠죠?
정민이. 숙제 안 한 사람들 숙제 빨리 보내시고. 서빈이, 시연이.